일본 도쿄올림픽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올림픽을 강행하려던 일본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일본 현지 연결해서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을 했어요. 만약 올림픽이 완전한 형태로 열리지 못한다면 연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아베 수상의 이 발언에 일본 미디어들도 좀 긴급 보도를 했고요. 아마 아베 수상이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지난주까지 주장을 좀 굽혀서 네. 공식적으로 연기를 언급한 거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연기로는 계속 검토를 해왔을 건데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정부 입장으로 결정된 거다. 좀 이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연기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취소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년 연기될지 2년 연기될지 그리고 네. 정말로 연기안이 확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뭐 캐나다 같은 데서도 연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몇 나라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베 총리가 오늘 처음으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실질적으로는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고 있고, 네. 뭐 일본 내부의 이 코로나 사태는 여러 가지로 억제를 시키더라도 네. 이제 올림픽 개최가 하게 되면 일본이 또 하나의 코로나의 클러스터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 IOC에 대한 여러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일본 스스로도 이제 궁지에 몰린 형태로 아마 연기를 지금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 연기안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까지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IOC 같은 경우는 사주 내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취소 혹은 연기가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일단 크겠고, 아베 총리는 사실 올림픽을 계기로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입지를 더 굳히려고 했던 그런 속내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올림픽을 누가 먼저 예를 들면 취소를 말하게 되면 IOC가 됐든지 일본 JOC가 됐든지 네.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보상금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지금까지는 책임 회피를 해왔다고 보고요. 네. 보상금 그렇지만 문제. 이제 일본 네. 정부는 그렇죠. 이제 연기론으로 확정을 하면서 이제는 IOC가 이제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에게도 이게 연기가 되나 취소가 되나 이 경제적인 손해는 거의 많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인상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고 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되면 네. 이 소비세 인상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건데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일본 경제 자체에도 타격이 있고 연기에 대해서 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연기론 자체도 일본 경제에는 좀 치명적이라고 보여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정권의 다음 생각은 일단 그렇지만 이제 연기를 나름대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발표했다고 보고 취소 아니면 강행인데 이게 이제 연기가 어느 정도 IOC하고 내부에서 결정이 되고 G8 회의에서도 연기의 승인을 받았다. 네. 이것은 이제 일본 아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과를 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겠죠. 그렇게도 또 선전할 수 있군요. 그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올림픽을 원하겠지만 여기 대해서 일본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지난주까지 올해 7월 올림픽이 정상 개최가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 70% 정도 여론이 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왜 정부는 빨리 결정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미디어들은 왜 중지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속에서는 연기론에 대한 지지는 꽤 많이 있어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올림픽이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년이나 2년 연기되면 또 다른 올림픽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연기론에 대한 지지는 있을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베 수상이 2월 한 달은 이 코로나 사태 거의 방치했기 때문에 네네. 인기가 하락해서 31%까지도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네. 학교 휴교 조치 이후에 집단 단체들에 대한 모임을 자제시키고, 네.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규제 조치를 엄격하게 하면서 네. 지지 세력들을 다시 결집시켰고, 이게 이제 비상사태 선언까지 할 수 있는 신코로나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지금 지지율이 41%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올림픽 연기론을 성과로 활용하면 다시 아베 정권에게는 그렇게 불리한 정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참 그런데요. 이 지금 지지율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0% 초반으로 급락을 했었던 아베 지지율이 최근에 다시 40%대로 올랐다. 그리고 산케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조사했는데 50%가 넘었어요. 51.4%. 그런데 이 지지율이 왜 나왔냐 봤더니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 해요. 이거 사실입니까? 예, 실제 그 50% 이상이 나온 것은 현재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지율이 50%가 넘어온 거고, 네, 산케이 신문이요. 수상에 네. 대해서는 예, 그렇죠. 약 40% 이상인데,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대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게 70% 이상이 되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여론의 여러 가지 조작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원을 다 검사하게 되면 네. 의료 붕괴가 온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자제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고, 네.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에 대한 지지가 약 8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높습니까? 즉 결국 네. 이 여론조사의 모습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아베 정권이 코로나 대책을 해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고, 네네. 결국 무대책 속에서 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나름대로 혐한 정책이 그러네요.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네. 거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은 아니고, 일본 국민들도 일본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함이 네. 오히려 이 한국과 비교되었을 때 이러한 혐한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동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프레임 전환에 완전히 성공을 한 것 같고, 중국 한국 때리기로 나가는 거고, 또 일본 국민들도 불안하다 보니까 또 외부의 적을 찾게 되는 거고, 약간 좀 이런 양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지율의 어떤 흐름이.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정권은 이 올림픽 이 연기가 되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7월에 올해 행사가 없기 때문에 네. 일본은 지금 대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가 올림픽 되기 전에 다 학기가 끝나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일정이 잡혔는데, 네네.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네. 아마 예를 들면 지금 일부 미디어에서는 7월경에 일본이 총선거를 하지 않겠는가, 네. 아,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거 얘기가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교수님, 그 최근에 벚꽃 구경을 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한데, 일본인들은 물론 지금 4월 이 초가 되기 전에 이 시기가 벚꽃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일본의 하나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지만, 네. 한 가지는 한 달 정도 이 출입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 국민들의 이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외출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정부가 이 긴급사태 선언을 법은 통과시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긴급사태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결국 이 4월에 이 벚꽃 모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확대되고, 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통해서 귀국자들로 이게 더 확대되면, 네. 지금 현재 지방에서 경로를 할 수 없는 이 클러스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이걸 계기로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긴급사태 선언이죠. 이 부분에 대한 좀 명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그 말씀은 지금 그럼 이 긴급사태 혹은 비상사태 선언을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용으로 상황을 좀 방치하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일본 정부 후생 노동성의 내부 자료로 네. 4월 초에 일본에서 약 지금보다 10배 이상이 이 코로나 환자가 나올 수 있다. 네네네. 이 자료를 지난주 오사카 지사가 네. 내부적으로 폭로를 했는데 네. 일본 정부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고 위기가 되어서 네. 올림픽도 연기해야 되고 대신 이제 이것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네.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네네. 결국 긴급사태 선언을 할 수 있는 이 명분으로 결국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미 실패한 대책을 방역 대책으로 절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